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라 쪽으로 이제 북한 쪽으로 좀 이제 그런 도발적인 거를 얘기할 건데 뒤에 배경이 좀 바뀌셨네요. 뒤에 배경이요? 네. 불사 대신 할머니요. 어. 이제 제가 받은 거는 이제 영국의 불사 대신 할머니인데 어버이날 기념으로 저희 며느리가 손수 선물 받으셨구나. 두 달인가 석 달인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예. 잘 보세요. 원래 여 안에 얼굴이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보시다시피 저는 찐빵 얼굴이잖아. 저렇게 조그만 얼굴에 어떻게 들어가 있어. 저기다 지금 살이지. 그래서 저 할머니 덕분인데 이제 저희 전환에 보면은 하나씩 이렇게 다 며느리가 다 해준 거예요. 그 며느리가 참 잘 들어온 것 같아. 손으로 저걸 안담 했다는 거죠. 예, 그것도 이제 매일매일 한 게 아니라 이제 예. 일이 없을 때만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며느리를 쓰는데 일이 없을 때만 이제 이렇게 이제 해갖고 놀래켜 준다고 절대 그 전에 말 안 하고 오늘 갖고 온 거예요. 예. 와, 선물로 받으셨고. 사실은 제가 아들한테 선물 줘 이랬거든요. 네. 왜냐면 여태까지 받아본 적이 없어. 네. 그래서 어버이날이니까 선물로 줘. 그래서 네. 뭘로 그냥. 그래서 돈으로 줘. 나 뭐 살 거 있어. 내가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게 100 얼마 들었대요. 와,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집에 좀 특이한 거는 이렇게 이제 액자들로 해갖고 천수천왕 간자대교 저 보살님하고 산신할아버지하고 그다음에 해수가는 부처님, 해수가는 부처님이랑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불사 놀면서 저희 불사복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불사 할머니 명가 복을 주시는 할머니라고 이제 했는데 축하합니다. 네, 액자 멋있죠? 네. 그래서 지금은 무엇을 말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서두에 그러니까 오늘 처음 느낀 거예요. 네. 뉴스를 딱 보는데 전쟁이 나면 대피 장소와 가지고 있어야 될 물건과 뭐 이런 거는 있는데 그것을 듣는 순간에 전쟁이 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북한의 그 김정은이랑 정부한테 엊그저께 저도 봤지만 옷이 바뀌었더라고 세련되게. 그래서 야 이제 북한도 눈이 좀 떴나 보다. 안 그러고는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김정은이잖아요. 네. 그리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막 탁탁 다 쳐버리잖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그 이성계 그 아들처럼. 밟고 올라오지 못하게. 그리고 위험성 있는 거를 더 돋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강하게 이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심하게 했던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행동들이 좀 이렇게 파워가 팍팍 있게 아니 괜찮아 이것도 아니고 아니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런 식으로. 왜냐면 20대인가 그때부터 아마 얘기했을걸요. 그래서 지금 그렇죠. 이제 30대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래도 되게 젊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0대, 20대, 30대는 돌도 씹어먹는 나이라고 그래. 맞아요. 그만큼 자신감이 많고 뭐 어떻게 망하듯도 일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맞아요. 절대로 무서운 게 없는 거야. 내 앞에 있는 것들 다 쉬운 거야. 근데 이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나라에 그래도 우리나라 자기 나라를 자지우지 자기가 혼자서 다 정치를 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 미사일 쏘는 것도 요즘에는 좀 크게 쏘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 뭐 연변인가 어딘가 무서워요. 그 동네도 막 박살나고 이랬더라고. 그러니까 원래 전쟁이 나면 국민들은 해치지 않는 게 전쟁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전쟁 나는 그곳에서만 전쟁을 하고 일반인들은 건들지 않은 걸로 돼 있는데 만약에 뭐 이 전쟁이 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랬죠. 세계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무슨 한 곳에는 전쟁이. 근데 지금 전쟁하는 데 있잖아요. 전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북하고의 전쟁이 나면은 3차 전쟁이든지 뭐 2차 전쟁이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아마 크게 될 것이다. 뭐 미국이나 중국도 다 타격이 있을 것이고 갑자기 일본도 타격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같이 이제 꼈는데 우리나라라고 뭐 이북이 봐주겠냐고요. 잽싸게 먹어치우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은 대비해서 사람들이 조심조심 합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나라는 원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잘하잖아. 다 배가 뒤집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엊그저께 제가 저기 시사를 봤을 때도 그분들이 희생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전철도 잘 타고 다닌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참 공감이 갔어요. 대구 지하철 3사. 대구 지하철 참사에 너무 진짜 어이없는 사고더라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저기 성수대교 다리 무너지는 것도 결국은 보면은 나사 때문이었대요.
그 나사를 거의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빠질 정도가 됐었대. 근데 이런 거 하나도 바깥에 드러나지 않았잖아. 예. 그냥 무너진 걸로. 그러니까 뭐 싸구려 재질을 써고 막 이렇게 됐는데, 물론 싸구려 재질 쓴 거는 맞지만, 그 이제 볼트가 있대요. 다리를 조이는 마지막. 그 볼트가 이렇게 거의 손으로 돌릴 만큼의 풀어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차가 가면서 힘을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볼트가 8개를 꼽아야 되면은 6개밖에 안 꼽아져 있었대. 그 볼트 가격이 되게 비싼가 봐. 그러니까 그런 데서 다 이제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옛날부터 이 정치계에서 하면은 보복 정치니 뭐 깡패 정치니 건달 정치니 해갖고 건달들이 이렇게 막 같이 했을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가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때예요. 그래갖고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은 나중에 망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오른팔이 있는 사람이 이제 건달하고 싸움이 된 건데 나라가 이렇게 해갖고 서로 그 자리만 차지하려고 그러고 언감생심 어떻게 되면은 건달들이 대통령 자리를 넘보겠어요.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나라가 허술했던 거야.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그 사람 지시 아래 안에서 오로지 김정은 동지라 그래. 그렇죠. 반대파가 없죠. 반대는 무조건 총살이. 그건 다 공산당이잖아. 그러니까 다 공산당. 이렇게 하니까 어쩌면 이 사람이 그동안 꿈꿔왔던 거. 근데 그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외국에서 많이 살아서 외국물도 먹었지만 사상이라는 게 있잖아. 이 북한에서 김정일서부터 김정일, 김머시기 그 할아버지 대대 손손서부터 이 배웠던 게 있잖아요. 이제 느꼈던 거. 그런 것 때문에 그 습성 때문에 그 도덕적인 거는 못 고치는 것 같아요. 교육을 받는 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받지만, 이제 거기서 본 마누라에 이제 뭐 그 아들이 됐대든가 막 이렇게 되면 되는데 거기는 또 그런 거는 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진 않잖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일단 김정은 도발이 과연 있을까 없을까요? 이렇게 이제 하면은 저희 같이 이렇게 보면은 어쩌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건 대답이 미미한 게 아니라 지금 나오는 말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내가 이렇게 강하고 우리는 미사일을 쏴서 니네들을 언젠가는 다 이거 쏠 수 있다. 그 과시거든요. 과시고 도발이 이제 그런 도발이 이제 나오게 하면은 사람들이 겁을 먹잖아. 겁을 먹으면 여태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을 도와준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왜냐면 같은 민족이잖아. 같은 민족이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김정은이 최대 전 세계를 테토해서 그런 부자일 수도 있대요. 그러면 그런 부자가 돈이 쓸 데가 어딨어? 그 사람이. 미사일 쏴. 그러니까 미사일을 한번 쏠 때마다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근데 그거를 쏘면서 다른 나라에게 위협을 느끼게끔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이나 이런. 근데 사실 그 나라 이 넓은 사람들은 함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어쨌든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는 모르는 것 같아. 김정은이란 이 이북에서 어떠한 물건이 얼마만큼 센 거를 갖고 있는지는 이거는 외국 사람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만 믿고 건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냥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소나기에 칼자루 진 사람은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는 거. 왜냐면 순간적인 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이게 휙 하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성질난다고 살살 건드려봐. 그럼 폭발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거는 대화가 첫 번째 방법인데 여태까지 수많은 대화를 했고 수많이 우리말로는 꼬셔도 받고 막 이렇게 빌어도 받고 막 이렇게 했는데 물론 그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대통령들이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조그만 나라 그 불쌍하고 저기한 나라를 왜 함부로 못 건드겠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분들이 지금 땅굴을 얼마만큼 팠는지 응? 저는 지금 지나가다가도 땅굴이 여기도 파있겠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래서 땅굴을 얼마만큼 팠는지 또 얼마큼 많은 그 지하세계 벙커에다가 얼마나 쟁여놨는지 무기를 갖다가 이렇게 해놨는지. 근데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아니 다른 나라를 먹었다고 쳐. 그러면 그 다른 나라 사람들 얼마나 피해가 많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나라를 먹어서 자기가 또 그걸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남의 나라를 먹어가지고 전쟁을 나게끔 해갖고 다른 나라를 먹어서 이북이 커진다? 아니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러려면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물론 지금 이거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낌하고 상상하고 이러는 거지 커다란 전쟁으로까지는 저는
갈 수는 있지만 안 하게끔 네. 이렇게 말로 해가지고 자기네는 자기네들끼리 살고 네. 또 우리나라끼리 살고 이렇게 살아서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북한하고 한국하고 이게 합치기만 하면 정말 어떤 나라에 비지하지 않을 정도로 네. 관광도 많이 끌을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개척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데 저쪽에서 김정일이 손을 놓겠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손을 놓겠어요. 그렇죠. 둘 다 안 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에 대통령이 2명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나라는. 그래서 이쪽에도 그렇고 뭐 그렇다고 김정은을 막 우리가 공산당이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북한이 김정은 이 도발로 인해서 얼마만큼인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은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불안하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딱,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라고 했듯이, 우리도 이제는 옛날에 방공호 그 훈련 했었잖아요. 예, 예. 학교 때 생각나요? 예, 막 했죠. 그런 날이 있었어. 예, 예. 그래가지고 막 날이 숨고 있었어. 막 그랬는데,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음. 언제 어느 때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지금 세상은 누가 와서 뒤통수 치면 어떻게 알아 이거. 네. 그게 바로 묻지마 살인인데 그랬듯이 나라도 믿을 수가 없거든요. 나라도 믿을 수 없고 이웃도 믿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언젠가는 그랬지만 내가 먹을 음식은 내가 이제 농사져서 먹어야 됐듯이 이제 농사꾼도 없는 거야. 올해 쌀값이 무지하게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그 쌀값이 떨어졌는데 가뜩이나 밥들도 잘 안 먹고 그러는데 쌀값까지 떨어지고 그러니까 더 쌀이 이제 나라에서 많이 사줘야 되는 상황이야. 이런 일들을 많이 이제 대비가 이제 됐는데 저희도 아는 것만 알지 깊이 정치는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렇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잘 해야 될 텐데 그게 좀 걱정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 뭐 핵실험이든 그 뭐 탄도미사일이든 이런 거를 막 쏘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불안해 하시지 마시고 나라에서도 물론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럼 나라에서 불안하니까 지금 다 준비해라, 이런 일은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내 몸은 내가 지키듯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디 요 근처에, 제가 여기 산 근처에 사니까 땅굴 같은 거 없나, 이제. 그런데 그 땅굴만 있으면 뭐야, 또 배가 고플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온 준비를 다 해야 되는데, 맨몸으로 뛰어가서, 그 숨기도 바빠 죽겠는데, 라면 사랴, 쌀 사랴, 가스레인지 사랴, 이거 전등 사랴, 이런 거 다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일어났는데 미사일 쏜다고 해서 어느 나라 팡 죽이고 막 이러는 건 쉽게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또 바람이기도 하고요. 어차피 살았는데 그렇게 비열하게 죽고 싶진 않아. 총 맞아가지고 아니면 가스 맞아가지고 이렇게 죽고 싶진 않아. 그냥 내 명대로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어. 오늘은 첫 번째가 그런 얘기들이 계속 죽음으로 이어지는데 아무튼 그동안에 뭐 운동을 했었던 분 이러신 분들이 다 목숨을 바쳐서 지킨 이 나라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미국도 그렇겠지만 중국도 다 옛날에 뭐 삼나라, 뭐 명나라, 한나라 이런 걸로 했던 게 이제 중국이 되고 막 이렇게 돼서 저 한 사람이 떠든다고 뭐가 바뀌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도 이제 할 말이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북한이 지금 이런 거를 하고 있다는 걸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구독자 여러분들에서. 그래서 요즘엔 하얀 옷을 입고 나옵니다. 흰 옷으로 싹 제복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입고 나면서 조금 살도 빠지고 그러니까 조금 더 젊어 보이긴 하더라고. 옛날에는 그냥 막 이렇게만 보였잖아. 근데 과연 공산당이라고 해서 옛날엔 공산당이었죠. 지금 북한이 어떠한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는 아는 사람만 다 아는 거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더 많이 알고 뭐 진짜 우리나라 바닷가인가 거기에서 껍데기 라면 봉지 그다음에 그게 우리가 60년도나 있었던 과자 봉지더라고. 지금으로 만약에 새우깡 이러면은 거기는 뭐 새우깡 이렇게 나오고 뭐 서우깡 이렇게 나오고 과자 이걸로 나오고 뭐 먹는 걸로 뭐 먹는 거 이런 걸로 나오더라고. 이름 참 촌스럽더라고 그게. 근데 그런 몽다리가요 지금 강물을 따라서요 바닷가로 지금 그런 게 다 흘러내려오고 있대요. 그래서 북한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2호 같은 요구르트 있잖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구르트가 아니고 이름 참 진짜 촌스러워.
그런 거 요구르트 그다음에 솜사탕 같은 거 사탕 이런 봉다리가 지금 누가 버렸는지 이렇게 흘러 내려와서 그걸로 북한의 생활을 관찰하고 있다고 제가 뉴스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쪽으로 있는 거 보면 아직은 60년대에 머물러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분이 원래는 자기는 외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외국 생활을 잘할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국민들을 그렇게 하는지 그것도 좀 아이러니하긴 하는데 아무튼 전쟁이 난다는 거는 쉽지 않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어떻게까지 이 자기의 나쁜 짓을 하는가 보면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국민들은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나 이러다가 간첩으로 몰려서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말해갖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아무튼 그래서 불안해하고 있는 그 국민들한테 아직은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냐면 불안해하는 거는 본인들 마음이고 그리고 요즘에 희귀병들이 많이 있잖아. 우리나라 사람이 아무리 지금 뭐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걸로 있다고 하더라도 병들이 너무 많이 이 성인병들이 너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그리고 요즘에 암은요 병도 아니래요. 웬만한 초기암 이런 거는 다 고칠 수 있고 뭐 심장도 떼다가 뭐 다른 심장 갖다 붙이고 그러는데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만큼 이제 발전은 됐는데 인간들이 많이 있고 죽지 않고 이래야 되는데 노인들 그 회복하는데도 이제 많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그래야 돼서 장사하는 것 쪽으로는 어린애들을 위해서 가는 것보다는 노인 복지나 이런 것 쪽이 장사가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돈 있다고 해서 돈 갖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그거를 뭐 북한에 도와주는 거는 아니고 나라에 도와줘도 나라에 쓰실 사람은 다 쓰고 있잖아.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게 참 좋을 때도 있지만 어쩌면 이제 그 칼이 달려서 이렇게 나쁜 짓으로 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보면 이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이름만큼이나 사람이 좋은 행동을 하면 좋은데 이름만큼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좀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악랄하죠. 그 눈을 보면 저는 웃는 거 엊그저께 뉴스에서 좀 한번 본 것 같아요. 거의 웃지 않잖아요. 거의 무표정인데. 그래서 그런 걸로 압도를 해가지고 시민들과 그 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전부 그분들은 다 고개도 다 김정은한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척척 걷고 있잖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사진만 내보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도 좀 발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계속해서 50년대, 60년대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로지 미사일하고 이것만 진짜 그 몇십 년 동안 연구를 100년이 넘도록 진짜 그것만 연구를 하니까 얼마나 이게 발달됐겠어요. 그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큰 거대한 그 미사일이나 이런 걸로 폭파할 것 같고 그리고 한 번씩 터뜨릴 때마다 이거는 약가다 그리고 본보기다 이렇게만 보여주니까 이거는 겁을 주기 위해서 조금 더 그러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람은 늘 그래도 우리는 뒷배경을 잘 챙기고 있어야 되니까 전쟁이 나면은 그랬어요. 그냥 앉아서 가만히 죽는 게 낫다고. 근데 또 이렇게 보면 전쟁 나는 그 군인들하고 그런 사람들만 싸우지 일반인들한테는 또 그렇게 피해가 오진 않으니까. 러시아도 지금 그 국민을 안 건드리고 피해 시킨 다음에 하기로 했는데. 근데 엄청나게 건드렸잖아요. 뭐, 봐주지도 않고 뭐 그 시간을 주지도 않고 그냥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악이라는 게 점점 시대가 바뀌면서 악이 더 악으로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보이지도 않고 사람 시체를 시체같이 생각지도 않고 이러기 때문에 진짜 그냥 갖다 막 다 던져놨는데 옛날에 6.25 전쟁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정은 씨가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자기도 죽잖아. 어차피 죽을 거 아니에요. 죽으면 어디를 가겠어? 그 요즘에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 나라가 그런 법이라고 산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은 언젠가는 벌을 받습니다. 즉 이 말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김정은은 무서운 사람이고 정말 악소리가 날 만큼 악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처형을 많이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외삼촌이고 뭐고 얄짤없이 얄짤뽕으로 다 했잖아. 근데 요즘에 제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일반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야 되고 내가 점사를 좀 나쁘게 맞으면 기분 나빠하고 그 다음에 정말 있었던 일인데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을 이렇게 이상하게 하는 이런 손님들도 많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어쩌면 그게 어디서부터 들어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 내가
저 같은 경우는 신경과 내가 정신이 이상하니까 전 다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 인정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나쁜 거를 보지 않고 그거를 좋게 본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정신병 그 약 치료를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기를 알 수 없고 언제 어느 때 내가 나쁜 짓을 할지 모르고 폭발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얼마 전에 강수연 아까 그 얘기도 했지만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근데 편안하게 죽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두렵지가 않아. 그렇죠. 두렵지 않으니까 절대로 죽음이 그렇게 무섭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이 죄진 사람은 늘 불안할 거 아니야. 언제 내 재산을 누가 다 이제 가져갈 것 같고 누가 뒤통수 때릴 것 같고 그렇기도 하는데 그런 재산까지도 그러는데 말로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 이 공기가 그런 것 같아요. 공기 흐름이 막 청량하고 막 이 산소 같은 이런 공기가 아무리 산속에 가서 흐른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흐르는 그 전염병 같은 이런 공기가 사람들한테는 너무 안 좋은 공기로 마셔야 되고 흡입해야 되고 접해야 되고 내가 그거를 이 몸에 이렇게 붙여야 되고 이러고 살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는 점점 더 이런 사람들은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 다 악한 인간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그래서 이제 일단은 세상을 지배하는 김정은이 됐든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든 나만 살고 빠져나갈 게 아니라 만약에 전쟁 나면은 외국으로 만약에 뽕 날라버리면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이제 이 김정은 씨가 바뀔 일은 절대 없다는 거. 민주주의로 바뀌는 거는 절대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 나라에 대비를 해서 각자 나라가 이제 국가를 굳건하게 다지고 맞설 생각을 하지 말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그것을 하는 게 정치인이 아니겠어요? 정치인이 다 솔선수범해갖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김정은 씨하고 타협을 잘 여태까지 이끌어 온 것도 안 건드려서 이만큼 오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악이 있는 사람한테는 건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나쁜 뭐 건달이나 깡패 이 사람도 건들면 터지잖아. 자기 자존심이라든가 자기 식구들이라든가 내가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태클을 건대거나 이러면 가차없이 다 가버리잖아. 그래서 북한은 그런 식민지기 때문에 오로지 김정은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도 저는 좀 이북에서 안 태어난 걸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맞아요. 옥수수밥 담배 저승에 전생에 제가 그래도 그다지 나쁜 짓을 안 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대한민국에 이남에서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는 거 정말 감사드리고 또한 이렇게 무속인 직업을 하면서 어떤 사람도 꼭 논리적이 아니더라도 제가 입에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나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 시대가 저는 지금 바로 살기 좋은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어디 여기다 대고 이렇게 대통령 말을 하고 누구를 떠들고 그랬어요. 바로 이제 저기 잡혀가가지고 깨끗하게 해야지. 그래서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 밤도 즐거운 밤 되시고요. 밤마다 제가 즐거운 밤 되시라고 하는데 요즘 좀 많이 힘들죠. 그래서 새 대통령이 이제 자리에 얹고 뿌리를 좀 심고 좀 뿌리를 내려야 각도가 좀 나와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것도 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시고 다시금 좋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든지 돈으로 연관되긴 하지만 돈이 빨리 풀려졌으면 하고 저 또한 기도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